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에너지 NTRM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물리화학적, 열화학적 기술인데 이번에 이제 바이오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은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든 에너지란 뜻이지, 그러니까 꼭 생물 공정으로 만든 에너지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든 에너지의 NTRM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에너지가 도대체 뭔지,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바이오 에너지의 정의부터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은 동물 또는 식물, 그리고 그 파생 자원, 그래서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유기성 폐기물이, 모든 유기성 폐기물이, 우리나라 경우는 유기성 폐기물이 되겠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물이라든지 모든 식물 계통이 다 바이오매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는 이제 석탄 석유도 마찬가지로, 석탄 석유라는 것도 결국은 과거 10억 년, 20억 년 전에 바이오매스가 땅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석탄 석유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료 성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동식물이나 파생자원 바이오매스는 이 석탄 석유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로서 대체할 수도 있고, 또한 소재로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서 또는 소재로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학적 또는 생물공학적 전환 기술을 갖다가 저희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 기술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바이오매스가 이제 바이오 에너지 기술, 이제 외국에서 이제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리파이너리 과정을 거치면 나올 수 있는 게 에너지로서는 연료가 나올 수 있고요. 전기가 생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원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로서는 화학 원료 또는 생물 소재, 이렇게, 그러니까 화학 제품 쪽으로는, 화학 소재 쪽으로는 이런 게 있고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게, 앞에 설명드린 개념의 에너지 이외에 소재로서도 저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 기술의 범위를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하고 석유화학 원료 대체제 생산 기술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의 경우에는 열화학 또는 생물공학 기술 사용해가지고 석유 에너지 대체할 수 있는 연료 쪽에 저희는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연료로서니까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연료로서는 이제 메탄하고 수소는 아까 이병건 박사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 그리고 이제 이런 연료 이외에 전기 또는 열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원료 대체제로서는, 그러니까 석유 자원으로부터 생산되는 기존의 화학 제품을 모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화학 물질 또는 이제 정밀 화학 물질, 생물 고분자 등을 이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그 석유를 갖다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석유를 50% 쓰고 있고요. 50%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0% 수입해서 거의 자기네 이제 연료로도 쓰고 또 화학 원료로, 화학 물질을,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수입하는 석유 50%를 갖다가 2020년까지 자체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로부터 만든 화학 제품으로 모두 대체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까지 외국 수입 석유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이제 목표하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에너지 기술의 이제 비전이 되겠는데요. 비전의 이제 첫 번째 화두로서는 역시 지구 온난화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여기 그러니까 화학산업 고도화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성장 가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성장 가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 자원이 고갈될 때를 대비한 지속 성장 가능을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석유로부터 만들고 있는 화학 원료도 당연히 대체돼야지만 지속 성장이 가능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원료 대체제로서 두 가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성장 가능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연료를 쓸 때 그 지구온난화 대응을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이오 연료도 태우면 똑같이 CO2가 나오는데 어떻게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로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로부터 연료를 만들었을 때 그 연료는 이제 차량에 사용되고요. 차량에서 사용되면은 기존 경유나 휘발유나 똑같이 CO2는 똑같이 나옵니다. CO2는 똑같이 나오지만 그 CO2는 그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바이오매스가 자랄 때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온난화 대응 연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CO2 뉴트럴 연료, 그러니까 CO2 순증가 효과가 없는 연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대체 에너지하고 다른 대체 에너지나 그 에너지원과 CO2 발생량, 여기서 발생량이라는 건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의 발생량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에서 CO2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모든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하는 그 소재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를 모두 종합해서, 그러니까 전주기 분석을 했을 때 CO2 발생량 개념으로 보면 바이오 에너지가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바이오 에너지가 하는데 그 파급 효과하고 불확실성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충격, 파급 효과가 큰 경우, 낮은 경우, 그 다음에 확실성이 그러니까 확실한 경우, 불확실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규제는 확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우리도 이제 여기에 이제 규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 대기 환경 오염이 자꾸 심해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대기 오염 물질 총량제를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제 실시될 경우에 청정 연료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 화학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경 친화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든 제품은 다 생분해 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에서 저절로 분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달리 저절로 분해되기 때문에 그 폐기물 처리 문제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친화형 제품이라는 에 대해서 수요가 앞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한 가지 또 큰 파급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물공학 기술의 발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물공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저희가 놀랄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생물공학 기술에 의한 그 에너지, 생물공학 기술을 갖다가 이 에너지라는 양산, 그러니까 아주 대량 기술에 적용 안 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0년, 15년 이후에는 충분히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이쪽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급 효과는 낮고 확실성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농촌 경제, 그러니까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촌에 이제 마땅히 심을 만한 작물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작물 개념으로서 한다면 농촌 경제를 갖다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환경 친화형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게, 그래서 이제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급 효과는 크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서는 우리 원료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바이오 에너지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나라에 바이오매스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바이오매스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국가에다가 현지 국가와 공동 사업을 통해서 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방안으로 가야지, 크게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나라에 바이오매스 자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바이오에너지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희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대체 에너지가 다 그렇듯이 그 기존 그 화석 연료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맞도록,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책 지원을 갖다가, 정책 지원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정부의 그 방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높은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석 자원의 고갈이 있는데, 화석 자원의 고갈은 계속 언론이라든지 계속 고갈된다, 석유 같은 게 고갈된다고 나오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가 고갈될 시점인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불확실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독주하고 오염 환경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바이오에너지 기술을 갖다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수학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점으로서는 이제 바이오에너지 관련해가지고 BT 기술 쪽으로는 상당히 그동안 대체에너지 연구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을 수행되었고 10년 이상 수행돼가지고 인력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풍부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는 그 대체에너지 보급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큰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화, 에 근접할 수 있었던 게 정부의 그 지원 정책 덕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정 연료 및 환경 친화한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이제 바이오에너지가 그 지금 실용화될 수 있는 데 대한 그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바이오매스 부존 자원이 빈약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의 이제 열화학적 전환 기술이 사실은 양산 기술로서 그리고 단기 상용화 기술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열화학적 전환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게 큰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시장의 경우는 바이오 디젤이 이제 시장에 근접해 있지만 다른 에너지 경우에는 거의 시장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시장 미구축된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서는 이제 그린 라운드 때문에, 그러니까 교토 협약하고 그런 그린 라운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 규제가 자꾸 강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기회 요인이 되겠고요. 미국하고 EU 등에서도 지금 바이오에너지를 갖다 실용하기 위해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는 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회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협 요인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워낙 이제 바이오에너지가 이제 장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수입 시 언제든지 원료를 갖다 해외 수입할 경우 이제 확보 불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그 외부 환경 요인하고 스왓 분석을 통해서 우리 바이오에너지 기술 지도 작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10년 내에 닥칠 이제 석유 감산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지금 피크에 왔다고 보고 있고 감산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연료뿐만 아니라 화학 소재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바이오매스로부터는 연료도 생산할 수 있지만 소재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내 부존 바이오매스 자원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존 바이오매스 자원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게 뭐냐면 유기성 폐기물이 중요한 우리나라 경우에 그 바이오매스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해외 자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지금 현재 이제 BT 기술에 대한 붐이 굉장히 불고 있고 BT 기술을 갖다가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T 기술의 발전 성과하고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이면 좋겠다는 뜻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이 기술,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그 화석 연료하고 앞으로 가격 경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화학적 공정이 이제 대세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청정 생산 공정,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BT를 이용한 생산 기술이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술, 그러니까 를 갖다 개발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BT를 이용한 기술은 이제 단기 상용화 기술은 아니고 장기 상용화 기술로서 가야 되겠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도출한 이제 핵심 기술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제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 쪽에서는 어떻게 원료를 생산할 건가. 그래서 바이오매스 생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바이오매스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외에 그래서 바이오매스 생산해서 거기서 연료를 가공해서 들여오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원료로서는 유기성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유기성 폐기물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 바이오매스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그러니까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바이오매스 원은 리그노셀룰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 계통의 바이오매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이오매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비식용인 그 리그노셀룰로스의 바이오매스를 갖다가 이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써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특별한 이제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처리 기술, 생물학적 또는 열화학적 전처리 기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리그닌의 전환 기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쪽에서는 청정 연료 생산하고 발전 기술로 연료하고 그 전기하고로 나눴습니다. 연료의 경우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그리고 기타 연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여러 피셔트로피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기술은 바이오매스를 갖다 가스화해가지고 발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합 발전인데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병합 발전을 할 경우는 발전 효율이 기존 그러니까 소각 발전에 비해서
1.5배 이상, 그러니까 약 발전 효율이 약 36% 정도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바이오매스의 가스화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수행하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쪽은 이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원료 대체제 생산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원료 대체제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범용화학 소재 생산, 그 다음에 정밀화학 물질, 그리고 재생성 소재, 그래가지고 그 생분해성 고분자 등을 포함한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원료 확보,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원료 대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때 모든 기술이 다 10년을 갈 필요가 없다. 단기에 끝낼 수 있는 기술은 단기에 끝내자 그래가지고 그 원료 확보의 경우에는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유기성 폐기물을 갖다 수거하는 체계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유기성 폐기물을 갖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관리 기술은 2006년까지 완료가 가능할 거라고 이제 일단 저희 위원들끼리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이오매스를 갖다 이제 생산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고성장하는 그런 이제 식물을 갖다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기반 기술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길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기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전처리 기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열화학, 그러니까 물리화학적 전처리 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증기폭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06년 정도면은 우리가 리그노셀루스계 바이오매스로부터, 그러니까 그 우리 바이오에너지 생산의 스타팅 매트리얼인 단당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2006년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완 작업을 통해서 전문가님들 의견을 받아서 다시 이제 수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경우에도 바이오 디젤의 경우는 지금 실용화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장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 보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이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고유의 품질 표준화 규격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디젤이 이제 전면 보급을 위해서는 품질 표준화가 먼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품질 표준화 쪽을 갖다 2004년까지 해가지고 일단 표준화 기술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그 지금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을 갖다 청정 기술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정 기술을 갖다 해서 2007년 정도에 바이오디젤에 대한 연구를 마치는 거로 일단 NTR이고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메탄 경우에도, 그러니까 메탄 생산하는 쪽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탄 생산된 메탄을 갖다가 발전해서 전기로서 생산하는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04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메탄 생산 활용 쪽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실용화됐지만 그래서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 경우에는 좀 길게 잡아서 2011년 정도까지 잡았습니다. 기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탄올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분질계로부터 바이오에탄올 생산하는 건 이미 거의 실용화에 근접해 있지만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에탄올 생산하는 건 아직도 그 실용화를 위해서는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로서 2012년까지 계속 연구를 진행해도 과연 실용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원료 대체제도 마찬가지로 범용화학 소재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이후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봤고요. 그렇지만 정밀화학 제품이라든지 고다 재생성 소재 쪽은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가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그 원별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였는데 폐기물 관리 기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했던 내용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슈가 플랫폼 관련 요소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이제 에너지나 그 원료, 그러니까 화학 원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당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으로 만들기 위한 그 전처리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 기술이 돼서 스타팅 매트리얼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이제 다른 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순.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 했던 내용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원료 대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행 계획과 제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개발 실용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이제 바이오에너지 기술을 모든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술 개발하고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된 제품이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없으면은 기술 개발하고 실용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품의 보급 촉진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료 자원인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우리 바이오에너지 그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바이오매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광고해야 되겠다. 이거는 일본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물 공정 전환 기술, 그러니까 BT에 의한 기술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실용화될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장기 실용화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 다학제간 공동 연구 체제를 구축해서 장기 실용화 과제로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된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합 실증 시스템, 그러니까 원 박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러니까 성능 평가라든지 실증 그 평가를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그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을까 해서 여기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제품은 이제 기존 제품의 대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이게 기존 산업체하고 기술 개발 참여 유도 통해서 산업 구조를 이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지, 이게 어느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바이오에너지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달리, 그러니까 화학 소재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계 자원을 완전히 대체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맞출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한 가지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전 자원인 유기성 폐기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들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해외 바이오매스 자원을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기술은 항상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BT 기술 위주로 해가지고 장기 추진 기술에 대한 연구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장기 기술하고 중단기 상용화 기술을 나눠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단기 상용화 기술도 똑같이 이제 각각 이제 특성에 맞게 이제 추진했으면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기 상용화 기술은 역시 양산 기술은 열화학적 기술이 양산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산 기술은 열화학적 기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의 처리 기술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단기 상용화 기술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화학적 기술로 그러니까 시스템을 성능 개선하는 거는 20% 내지 30%, 요 정도밖에, 그러니까 성능 개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물공학적 전환 기술은 10배 또는 100배, 1000배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건 BT 기술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물학적 전환 기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추진 기술로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생물학적 전환 기술에 의해서 성능을 갖다 10배에서 1000배가량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술의 실용화, 그러니까 기술의 그러니까 실현 단계를 갖다 2015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BT에 의한 그 생물학적 기술은 장기 추진 기술로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